안녕하세요. 물리 강사 조태환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드디어 겨울방학이 끝나고 있어요. 집에서 애들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3월 애들 스케줄만 잘 세팅하시고 나시면은 좀 3월부터 이제 커피 좀 드시면서 조금 그나마 여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물리하고 화학 설명회 간단하게 진행할 건데 우선은 제가 물리하고 좀 이따가 이선배 쌤하고 한규명 쌤하고 화학에 관련된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대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물리대회는 지금 내일 1회 대회 하나 있어요. 1회 대회 하나 있고, 근데 통상 뭐 1회는 아이들 이렇게 응시산 많지 않고 한 6, 700명 정도 수준 보거든요. 그런 거고, 지금 오늘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제 올해 9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이제 1월이나 2월에 시험 보는 친구들에서 이렇게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통 중급 과정과 고급 과정은 나눠져 있는데, 중급 과정은 써있기로는 중학교 과학이랑 고등 통합과학, 그러니까 고1 과학 정도 수준까지 심도 있게가 포인트인데, 요거 심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한 18문제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 고급과정 고등학교 물리랑 대학 일반 물리학을 심도 있게 이해한 수준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 이번 이쪽에서는 일반 물리학을 기초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준으로 나와요. 실제 나오는 건요. 그래서 시험 형식은 원래 문항수가 막 진동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8문항으로 고정돼서 지금 중급이랑 고급이랑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에 대한 감점제 적용해가지고 예를 들어 문항 자체가 4점짜리 문항이면 뭐 맞았을 때는 1점을 주지만 틀리면 감점 1점이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 단원입니다. 실제 출제 단원 중급에서는 뭐 계정 물리학이랑 진로 선택 이제 예전에 물리2죠. 물리2 일부가 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내용 자체에서는 영재나 과고, 뭐 자사 준비까지는 선행 개념이고 영재 과거한 학생한테 실제로 준비하는데 좀 적합하네요. 선행에서 가치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등 같은 경우 고급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계정 물리학이랑 진로 선택 다 많이 나오고 정확히 표현 진로 선택 일반 물리학이 제일 많이 비중이 큽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리는 살짝 나와요. 살짝 나와서 역학의 일부하고 그다음 전자계의 일부 살짝 정도 등장하기 때문에 영재과하고 예비 합격생 이제 영재 같은 경우는 8월에 발표가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투력 측정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학습 겸 해가지고 하길만 하고요. 그다음 우리 중2 학생 정도에서 고급 물리 수강을 한 친구들도 한 번 정도 시험을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중2에서부터 좀 잘한 친구들, 일찍 시작한 친구부터 해서 영재과고 그다음 영재과고 합격생들도 많이 봅니다. 이쪽은 정확히는 영재고 합격생들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상하기는 어려워요. 수상 쪽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상 기준은 우선은 중급이건 고급이건 마찬가지로 성적순 시상해가지고 대상은 통상 원칙적으로는 1%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최우상 같은 경우도 대략 한 7% 정도에서 8% 정도 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 정도가 11%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승급이라고 해서 티어처럼 골드, 실버, 브론즈, 뭐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이런 거 났는데 여기에서 중급이건 고급이건 골드나 최상위 득점인 골드나 다이아몬드가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골드를 받았지만은 여기서 수상은 하지 못하는 경우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골드나 실버, 브론즈 이런 거 대상 되면은 배지 줘요. 배지하고 상장 주는데 공짜로 안 줍니다. 돈 보내줘야지 그것도 만들어주는 그런 식인데 애들 그냥 자랑스럽게 필통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난이도가 좀 많이 낮아져가지고 예전보다는 우상이나 최우상 인원수가 좀 많아졌어요. 이게 퍼센테이지 조정했다기보다는 만점자가 속출하다 보니까 분류가 안 돼가지고서 좀 만점자가 많아진 계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브론즈 이상 50점 정도 넘어가 버리면은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비슷해요. 고등도 요거 정도 넘어가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승급에서 정도는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리 대회란 걸로 바뀐 게 이제 23년도부터입니다. 22년도까지는 중학교 물리대 물리 올림피아드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었고 그 당시 대비 지금 물리학회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지금 실제로는 고등학교 물리 원정도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 시험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시면 1회는 대략 한 7, 800명 정도 선, 그다음 2회 때 겨울 이제 2월 달에 보는 겨울 여름에 보는 아이들이 보통 한 1,200명 정도 선으로 얘네들이 시험을 보고서 통상 영재 쪽 준비를 들어가요. 그래서 시나리오상에서는 이거 딱 끝나고 영재로 가기 좋은 캐릭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점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1% 정도 주는 게 대상이 많은데 여기서는 만점자가 많다 보니까 좀 어마무시하게 많은 수상자가 발생을 했고
상대적으로 대신에 여기 최우수상 같은 경우는 4명밖에 안 나온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퍼센테이지 누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거는 이 누적 퍼센테이지입니다. 따라서 수상을 하려고 그러면 한 15% 정도, 예전에는 10% 정도 순이었는데 요즘 동점자 때문에 15%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승급의 경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절반 정도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브론즈까지는 잡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회 합쳐하고 한 1000명 정도 보고요. 여기서 절반 이상은 실제 영재고 1학년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못 받진 않긴 하지만 대상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상이랑 최우선까지도 좀 많이 어려운 편인 거고, 아이들의 목표는 다이아몬드나 플래티넘 정도를 목표로 많이 해요. 이 정도는 이제 아까 중급에서 아이들이 대상 정도나 최우선 받은 친구들이 나중에 고급 물리 한 다음에 도전해보는 가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실제로는 나중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합격한 1학 한 상태, 그러니까 예비 합격자 혹은 합격한 1학년 아이들이 거기서 겸사겸사 겨울방학에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작년 거 한번 내용 특징 보시면요. 올해 건 내일 건 모르겠고 작년 2회 거 보시면은 통상 18문항인데 역학이 절반입니다. 항상 역학이 절반이에요. 역학이 절반이고 전작이나 파동광학은 사실은 문항수가 매우 적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련상 있고 작년 좀 특징이 핵반응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핵반응 문제는 이거 그냥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물리학 2회, 그다음 지금은 전자기 양자의 맨 마지막 단원, 그다음 고급 물리학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핵반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결합 에너지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접하지 않았으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책으로는 안 되고,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르치긴 합니다. 이쪽도 관련된 가르치긴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복습 판단 출제에서 18문항 중에 17문항이 기억니은 디글리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다음 난이도도 거의 수능 물리학입니다. 난이도가 한 70% 이상은 수능하고 거의 겹쳐서 막말로 좀 공부 혼자 하고 싶다, 나중에 더 문제 많이 풀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수능 기출 문제, 뭐 마다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이스토리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단원만 맞춰서 푸셔도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물리 1이나 2에서 안 다루는 것들, 예를 들어 유체역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시중 문제집에서 구할 수는 없긴 한데요. 그게 아니고서 역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핵반응 이거는 따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은 좀 뭐하긴 하지만 느낌상에서는 이게 어떤 에너지 발전 같은 게 중학교 과정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부를 갖다 발췌해서 어떤 실생활에 관련된 걸 하나 넣다 보니까 이 문항이 이번에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1번에 보면 대부분 복수 판단 출제 이런 말 쓰고 있는데, 이 그림은 아마 물리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림이냐면 이 수능에 나왔던 문제 그림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하나도 안 바꾸고. 수능 그림은 갖다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조차 안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몇 년도 건지 솔직히 저도 제 책에도 있어서 좀 찾아보려고 해서 재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재미나이가 한 6번 거짓말해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2015년 3월입니다 했다가 찾아보니까 없고, 6월입니다 하다가 또 없고 막 이래 돼서 역시 여전히 못 믿겠어요. 재미나이 같은 경우 학생들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거짓말 많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정성적 문항이 증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한 정석적 문항이 한 2문항 정도 있었거든요. 보통 정량적으로 나와요. 이쪽은 어떤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개념이나 그런 게 아니라 계산할 줄 아냐, 알고 있냐 정도의 수준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물리대의 문제는. 근데 이번에는 5문항으로 2회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18문항 중에 5개니까. 그래서 계산의 개념이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그다음 주어진 제시문에서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등장했고, 그다음 아까 핵반응 문제는 이거는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룰 수밖에 없어, 기출이 됐기 때문에 다루게 되긴 하겠지만은 뭐 결합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 더 먼저 생성되냐, 핵반응 전후 질량 차이, 이런 식 질량 결손 에너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다뤄야 되는 핵반응 문제가 좀 등장을 했어요. 고급 같은 경우에서는 역학이 문항수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연력학과 합쳐서 이렇게 나오고, 전자기가 좀 증가하는데 현대물리학 문항이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현대물리학이 통상 3문항, 4문항 정도 등장했었는데 한 문항밖에 안 나온 데다가 물리원 마지막 단원에 있는 광존효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급 문제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일반 물리학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항도 3문항밖에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애들 가르치면서 그냥 물리투 정도 했는데, 이것도 여차하면 봐봐, 시간이 겹치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정도 볼라면 봐도 괜찮다,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사실요. 그래서 이것도 고급도 요즘에는 중학생 아이들이 좀 많이 응시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해서 문제 나온 거 보시면은 첫 번째는 2022년 이전 대회라는 게 물리 대회라는 이름 쓰기 전에 물리 올림피아드 문제인데요. 이때 형태의 문항을 갖다가 좀 요즘 재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회전역학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 일반 물리학에 처음에 역학할 때 필요한 문항이에요. 그다음에 오히려 중급에서는 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안다면은 영재 입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알아야 한다면은 실제로는 영재 대비 영재 형태에서 영재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력 문제거든요. 이건 이제 부력과 단진동을 섞어놓은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재 대비 영재 형태로서는 오히려 고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급은 영재 형태는 나오진 않고 영재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 정도 수준이라면 그 정도 영재에서 기본 문항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걸 고급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리학하고 영재 입시에서 어떤 연계가 있냐 좀 말씀드릴게요. 좀 저희가 사실 2주 전에도 여기 물리 올림피아드 관련된 설명회를 또 한번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그쪽 팀하고 저희하고 차이는 저희는 영재랑 과거까지 다 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목표는 물리대회 수상이 아니고요. 물리대회를 겸해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재 입시를 해서 성공을 시키는 게 저희는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 이제 개정 물리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 물리학 같은 경우는 바뀐 겁니다. 25년부터 적용된 22년 개정 과정인데 힘과 에너지 단원, 전기화자기, 빛감물질에서 예전에 물리학 원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요. 근데 거기 이제 축전기란 게 하나 좀 추가된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재 입시에서 연계된 과목은 여기서 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솔직히 물리학 원 정도까지 해도 어느 정도는 영재 입시의 기본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 원은 많은 부분이 겹치죠. 그러니까 원래 영재 물리는 이런 쪽은 중등과학을 심화한 정도 수준이어야 되지만 그게 어차피 물리학 원입니다. 하다 보니까 요 정도가 영재 입시의 필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알고 있으면 좋은 양념들입니다. 사실은요. 알고 있으면 좋은 양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개정 물리학 2에서는 지금 역학과 에너지랑 전자기와 양자라고는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역시 과거 물리학 2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도 실제 필요한 영재 단원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물리학 1이라고 하는 그냥 물리학입니다. 현재 바뀐 이름으로는 물리학 정도보다는 연계된 과목은 적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쨌건 포함은 돼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상기체 법칙이나 이런 거는 물리에서는 필요 없는데요. 화학에서는 필요해요. 사실요. 근데 물리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동그라미 안 쳤어요. 화학생들이 동그라미 치실 테니까 그런 생각한 거고 그다음 나머지 반도체 같은 경우 이런 암기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도 반도체 일부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반도체 용한 다이오드라든지 이런 소리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주력은 어쨌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학 1, 2는 사실 해놓는 게 전체 영재 대비 꼭 기본입니다라는 말씀 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놨을 때 물리학 1, 2에서 영재 대비 기본을 되기도 하겠지만은 혹시 영재를 이제 혹시라도 영재를 합격하고 나면은 그땐 곧장 아이들 일반 물리학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만 중등 심한 내용만 하고 해버리면은 8월달에 영재 합격했을 때 실제 일반 물리학 진행했을 때 아이들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차피 한 번 하고 솔직히 많은 부분은 잊어버리겠지만 되새김질하기 좀 유리하니까 지금 미리 해놓고 영재 대비로 진입하는 게 좋다라는 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으로 해서 타임테이블 짜는 게 좋냐? 현재 아마도 오신 분들이 중학교 1학년이나 중2분들 학부형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중등 과정은 여기서 뭐 저희 학원도 하게 되면 보통 딴 학원에서 많이 하니까 해서 혹은 완료했거나 오래전 물리원 완료한 경우에서는 개정 물리학 이제 물리학 1입니다. 개정 물리학 진행하고 통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이 있다 보니까 보통 6개월로 잡거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3주씩 빼다 보니까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물리학 2 하면 이게 2학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년 2월 달에 보는 1회 물리대회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리원 완료했거나 물리2를 했는데 앞에만 맛본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앞에만 3번 맛보고 오는 이런 친구들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은 물리학 2 다시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 이후에 중급 대회를 하고 중급을 하고 고급 물리학을 진행하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솔직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초육 정도나 중1에서 물투 완료하는 중1은 조금 있긴 한데 초육은 많지는 않을 건데 완료가 정확하게 됐다면 안 됐다면 또 한 번 더 하는 게 조금 좋고요. 그다음 완료가 됐다면 고급 물리학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반 이후에 고급을 시험 한번 보시고 이때는 일반 물리학을 하거나 솔직히 아이들이 물리만 한다고 나중에 영재 입시나 이런 거 되는 거 아니다 보니까 타과목 공부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예정능하고 달리 애들이 물리학을 동시에 하는 친구들 많지가 않아서 화학이 안 됐거나 아니면 생물지학도 실제 영재 입시도 어쩌면 절반을 차지해요. 그쪽에 관련된 공부 아니면 아직 수학이 부족하다면 수학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집중하다가 나중에 영재 입시로 들어오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예비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서는
중등과학 완료됐고 물리원 완료한 지 오래됐다면은 혹은 물리원이 미흡하다면 개정 물리학을 한번 찍으면 좋아요. 이쪽 목표가 물리대에 참가가 목적으로 하진 않고요. 이거는 진행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영재 대비에 관련된 걸로 봤을 때 개정 물리학은 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개정 물리학을 하고서 영재 대비에 들어올 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리원 완료했거나 물리2를 했는데 좀 어려웠다 싶은 학생은 개정 물리학을 1학기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동안에 이걸 진행한 이후에 영재 대비 물리2 완료했다면 고급 물리학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본인의 실력을 좀 높이고 들어오면 이 친구 이런 친구는 실제로 영재 대비에서도 물리가 잡혀 있어서 다른 과목만 체험되니까 좀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만약에 물리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물리가 뭐 주력이 아니고 다른 과목이 생물이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 생물이라는 게 주력이다. 그 상태에서라면은 근데 물리가 없으면 실제로 발목은 작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영재에 필요한 것만 발췌한 물리학 원투입니다. 그래서 요건 대회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영재 입시를 순수하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잡아놓고서 영재 대비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강좌는요, 지금 고급 물리학은 장발 원장님하고 제가 깜빡하고 안 썼습니다. 심정 쌤과 같이 콜라보를 해갖고 진행을 다음 주부터 3월 7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개정 물리학 1과 2는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핵심 영재 물리 원투는 심정 쌤께서 다시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할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아까 단원들을 써드렸는데요. 저도 그렇고 다른 쌤들도 그러시긴 한데 개정 물리학에 있는 내용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정 물리학 그냥 1권 물리학 1에 해당하는 거 안에는 기존에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플러스 영재 입시에 필요한 걸 좀 추가해 놨어요. 이것만 하고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추가해 놨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물리학 2라고 하는 것도 저도 2권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 안에는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과 영재 입시 아래된 유체역학이라든지 일부 교류 이런 것도 좀 집어넣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나중에 차이가 커요. 시중에는 아직 나와 있는 고등학교 일반 책에서는 유체역학 같은 게 없는데 영재 입시에서 매년 나온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리 대부대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한테 물리학 투 들은 친구들은 이거 불입지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고급 물리학 불입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살짝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그러기도 하다고요. 왜냐면은 아이디어 문제를 좀 넣어놨다 보니까 애들이 공식을 알고 수능형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재활항하는 문제 못 푸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을 때가 나중에 실제로는 영재 입시에 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하는 수업은 물리 대회가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영재 입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이제 영재 설명에서 말씀하신 거긴 한데 우리 김순규 쌤께서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영재 아이들이 냉장고엔 재료가 많은데 그 재료 갖고서 한우 특불이 있는데 애들이 라면도 못 끓인다. 그걸 가르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은 냉장고에 재료 채워넣는 과정이에요. 냉장고에 재료를 채워놓고 그걸 갖다가 직관적으로 어떤 양념을 갖다 쓰고 어떤 문제 갖다 조합을 할지를 지금 배워놔야지 내년에 혹은 시험 혹은 뭐 빠른 친구도 오래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아이들이 영재 입시 할 때 거기서 정확하게 재료를 갖다가 맛있는 음식을 끓여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많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력 중일은 뭐 이제 지금부터 과학 천천히 시키시면 아마 과학 한 2년 정도 잡으시고 꾸준히 시키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초력 부모님들은 너무 빨리 시키셔도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연속성이 좀 떨어져요. 애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면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초력 부모님들은 끝까지 아이가 달릴 수 있는 스케줄을 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지금 중3 부모님들 계시던데 아마 중3 부모님들은 이제 11월 달에 있는 과고반이나 이런 반들을 생각하시고 지금 시작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과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시작하셨더라도 지금 아마 물리화학을 같이 시작하시면 겨울방학 때쯤 되면 충분히 과고 입시는 해볼 만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중2 부모님들은 올 여름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물리화학을 물리 원투 정도로 공부하는 게 내년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부모님들 영재분치는 확실히 수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영재고 지금 우리 저 아이들이 지금 모의고사 보고 있거든요. 다 하나같이 저희 아이들 수학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오캠도 하고 다 했던 애들이 과학하고 같이 준비를 하면 수학 성적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제 과학이 좀 잘 안 돼 있다고 해야 과학 공부하거든요.
그럼 이제 과학 공부를 하면 애들이 수학이 떨어지고 이제 내가 수학 특기 과목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면 과학이 또 떨어져요. 그래서 한 과목 한 과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이들이 이걸 골고루 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1년만 잘 준비를 해도 영재고 붙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재학교 입시의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 난이도가 우리 선생님들 계속 얘기했지만 범위 오늘 들어보셨죠? 범위는 물리올림피아드나 화학올림피아드보다 현저하게 범위가 좁아요. 근데 이제 자꾸 나라에서 그 선행 내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변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좀 잘 안 되는 거를 시험 문제로 내요. 애들이 잘 못하는 거 뭔지 아세요? 계산이에요. 이게 계산 과정이 많으면 애들은 중간에 반드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안 내면서 애들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지리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과제 집착력이 없는 애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거기서 변별이 확 돼요. 그다음에 또 요즘 애들이 정말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글 읽기가 안 돼요. 문제를 못 읽어요.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앞에 문장 읽다가 뒤에 문장쯤 되면 앞에 문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전체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영재학교에서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길게 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속에 힌트를 숨겨놔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필 받는 날은 필 받는 날은 갑자기 잘해요. 그러다가 그 괜히 집중이 안 되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확 떨어져요. 그게 요즘에 입시하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과목만 잘해두면 그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그 그날따라 자기에게 안 맞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수학 같은 경우도 제가 애들한테 그 기하대수 점수 조합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그 하나만 잘 어떤 애는 뭐 조합만 잘한다. 그런데 그 조합만 잘한다고 해서 영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너무 평이하게 나오거나 너무 어렵게 나와 버리면 변별이 안 돼 버려요. 그러면 그게 붙기가 어렵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그 저기 이선배 쌤이 보여주셨지만 생물지학으로 목숨을 거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보통 생물지학이 좀 평이하게 나오게 되면 아이들한테는 그게 또 불리한 시험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은 과학 같은 경우는 자기의 특기 과목, 그러니까 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과목이 한 두 과목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여름방학 때까지 물리1이나 물리1, 2를 좀 잘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리대회나 화학대회를 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까지 아이들이 좀 잘 끌어올리면 1년을 또 열심히 준비시켰을 때 그거를 이제 특기 과목으로 해서 내년에 붙일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2학년 시작하면 좀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중학교 2학년 요 시기에 물리 원 정도 공부를 한 애들도 충분히 영재고를 붙는 사례가 있고요. 물론 이제 수학은 좀 열심히 하셨어야죠. 지금 그 수학도 잘 안 돼 있는데 과학도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내년 영재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부모님들도 영재고의 수준을 조금 낮추면 돼요. 꼭 서울 영재고만이 영재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재학교들을 생각하면 지방 영재학교나 그 지방 영재학교도 뭐 입시 결과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어느 반에 맞는지는 우리 상담실에 문의를 통해서 선생님들 결정을 하시면 그 반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영재고 입시를 다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 코스를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상담 받아가시면서 쭉 끌고 가시면 아이들을 쭉 잘 지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